내 노후 자금까지 영끌해서 자식 집 사는데 보태주었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대신 당연하다는 눈빛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요? 평생 안 먹고 안 입으며 모은 피 같은 돈이 자식 앞에서는 그저 부모의 의무이자 당연한 권리로 취급받는 이 서글픈 현실. 오늘 사연은 62, 평생 가계부를 쓰며 10원짜리 하나 허투루 쓰지 않았던 한 어머니가 아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텅 빈 통장을 아는 채 가슴을 쳐야만 했던 아주 뼈아프고도 현실적인 고백입니다. 내가 낳은 아들이 어느새 나를 돈 나오는 기계로만 취급하고 있음을 깨달은 그 서늘한 배신감을 제가 대신 낭독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지갑은 안녕하신지, 그리고 여러분의 헌신은 제대로 존중받고 있는지 이 이야기를 통해 꼭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은행 통장들을 꺼내어 찬찬히 넘겨보던 밤이었습니다. 한때는 빼곡하게 숫자들이 쌓여가며 제 인생의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었던 그 통장들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제 얄팍한 잔고만이 덩그러니 남아 제 초라한 노후를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평생을 경제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금리가 0.1%라도 높은 곳을 찾아 발품을 팔아가며 악착같이 불려온 제 피와 땀의 결정체들은 모두 어디로 사라져 버린 것일까요? 그 숱한 동그라미들이 빠져나간 목적지는 단 한 곳, 바로 제 유일한 핏줄인 아들의 이름 앞이었습니다. 몇 해 전 아들 내외가 서울 외곽에서 도심의 신축 아파트로 평수를 넓혀 이사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치솟는 부동산 가격 속에서 젊은 부부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벅찬 대출 이자에 허덕이는 아들을 보며 저는 차마 모른 척 고개를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남편과 제가 노후 자금으로 쓰기 위해 훗날 늙고 병들었을 때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요양원에라도 갈 생각으로 악착같이 쥐고 있던 정기예금을 해지하던 날 은행 직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꺼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것이 부모된 도리라고 믿었고 험한 세상에서 내 자식이 남들에게 기죽지 않고 번듯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 것이 제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비싼 사립 유치원에 들어가고 영어 학원을 다닐 때마다 저는 제 낡은 지갑을 열어 기꺼이 등골을 빼주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경제관념 하나는 철저하다고 자부하며 살아온 62의 저였지만 자식 앞에서는 그 모든 이성적인 계산과 합리적인 경제 원칙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저는 제 살점을 떼어내어 아들의 둥지를 덧대어주는 짓을 그것이 사랑이라는 이름의 거룩한 희생이라 착각하며 멈추지 않고 계속해 왔습니다. 텅 빈 통장을 어루만지며 저의 기억은 1980년대 후반 제가 새댁이었던 그 팍팍했던 시절로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1962년에 태어나 가난이 무엇인지 뼛속 깊이 새기며 자랐던 저는 내 자식에게만큼은 절대 돈 때문에 고개 숙이는 서러움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독하게 마음을 먹었더랬습니다. 남편의 빠듯한 월급 봉투를 쪼개고 또 쪼개어 생활비를 맞추기 위해 저는 매일 밤 잠을 줄여가며 두꺼운 가계부에 10원짜리 하나까지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시장에서 버려지다시피 한시든 채소를 떨이로 주워와 국을 끓였고 제 옷 한 벌 사 입는 것이 아까워 처녀 시절 입던 유행 지난 코트를 10년이 넘도록 꿰매어 입었습니다. 아들이 잠든 새벽이면 식탁에 앉아 신문의 경제면을 스크랩하며 푼돈을 어떻게든 굴려보려 머리를 싸맸던 그 억척스러웠던 시간들. 겨울철 난방비를 아끼려고 보일러 온도를 낮춘 채 두꺼운 수면 양말과 겹겹이 내복으로 냉골 같은 방구석을 버텨내던 날들 속에서도 제 마음만은 항상 든든하고 따뜻했습니다. 통장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숫자들이 곧 제 아들의 미래이자 제 인생의 자랑스러운 성적표였으니까요. 제가 덜 먹고 덜 입어서 모은 그 돈이 언젠가 아들의 튼튼한 날개가 되어줄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 하나로 저는 육신의 고단함도 여성으로서 꾸미고 싶은 허영심도 완벽하게 짓누른 채 기계처럼 돈을 모으는 데만 헌신했습니다. 그 시절 제가 기록했던 수십 권의 낡은 가계부에는 숫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절절한 모정이 핏자국처럼 배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조차 돈이 아까워 온갖 핑계를 대며 빠지기 일쑤였고 나이가 들며 여기저기 아파오는 관절과 허리 통증에도 병원비가 무서워 파스 한 장으로 버텨내던 미련한 세월. 그렇게 제 젊음과 건강을 맞바꾸어 쌓아 올린 그 거대한 성이 훗날 이토록 허망하게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줄은 그 당시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제 인생의 전부를 걸고 모았던 그 돈의 가치가 철저하게 짓밟히고 있음을 깨달은 것은 무리해서 보태준 자금으로 아들 내외가 입성한 그 화려한 아파트의 거실에 앉아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손주의 얼굴을 볼 겸 반찬을 해다 나르며 들렀던 아들의 집은 제가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수입산 고급 가구들과 최신형 가전제품들로 눈이 부시게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백화점에서 큰맘 먹고 구입했다는 수백만 원짜리 천연 가죽 소파에 조심스럽게 엉덩이를 걸치고 앉아 저는 왠지 모를 깊은 자괴감에 숨이 막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노후를 포기하고 건네준 그 거액의 수표를 받을 때 아들 내외는 분명 고맙다는 말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사의 유효 기간은 너무나도 짧았고 그들의 태도에는 부모의 뼈를 깎는 헌신에 대한 진정한 송구스러움이나 무거운 책임감이 완벽하게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주변 친구들의 시댁에서도 그 정도의 지원은 당연하게 해준다는 뉘앙스를 은연중에 풍기며 오히려 더 좋은 평수로 가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는 기색마저 내비치곤 했습니다. 손주의 비싼 학원비 고지서를 제게 슬쩍 내밀 때도 며느리의 표정에는 죄송함보다는 할머니로서 당연히 손주에게 투자해야 하는 의무를 상기시키는 듯한 당당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가장 저를 비참하게 만든 것은 아들의 침묵이었습니다. 아내는 처가 식구들과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어머니가 입고 있는 목이 다 늘어난 낡은 티셔츠와 바닥이 닳아버린 신발에는 전혀 시선을 두지 않는 무심한 아들. 부모가 평생을 바쳐 쥐어준 돈으로 번 듯한 가장 행세를 하면서도 어머니의 굽은 등과 한숨 앞에서는 한없이 무능하고 방관자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그 이기적인 남자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짐승처럼 울부짖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느라 입술을 깨물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존경받아야 할 위서른이 아니라 언제든 필요할 때 문을 열고 돈을 꺼내 쓸 수 있는 성능 좋은 현금 인출기 혹은 자기들의 화려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기꺼이 희생되어야 마땅한 소모품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제가 건넨 돈은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을지언정 저를 향한 진심 어린 존경이나 따뜻한 배려로 되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자본의 논리만 남은 그 차가운 거래 관계 속에서 저의 맹목적이었던 모정은 갈 곳을 잃고 비참하게 찢겨나가고 있었습니다. 텅 빈 거실로 돌아와 홀로 식탁에 앉은 밤, 제 온몸을 감싸고 도는 것은 지독한 배신감을 넘어선 원초적인 생존의 공포였습니다. 건강과 노후에 대한 각종 정보들을 챙겨보며 100세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그토록 다짐했건만 정작 제 수중에는 갑작스러운 중병이나 사고를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행여나 제가 쓰러져 치매라도 걸리게 된다면 병원비 한 푼 보태지 않고 짐작 취급할 것이 뻔한 자식들의 서늘한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려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건강 한번 제대로 돌보지 못한 탓에 조금만 무리해도 관절이 비명을 지르고 혈압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62의 몸뚱이. 이 낡고 고장난 몸을 이끌고 늙어가는 과정에서 돈 없는 부모가 겪어야 할 참혹한 멸시와 천대가 뻔히 예상되어 가슴이 터질 듯한 불안감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웠을까? 어둠 속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저는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그들이 제게 바란 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저 물적 자원이었고 저는 어리석게도 돈을 주면 그들이 내 마음의 깊이를 알아줄 것이라는 헛된 망상에 빠져 제 무덤을 스스로 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살을 깎아 먹여 키운 맹수가 자라나 결국 나를 물어뜯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아야만 하는 사육사의 심정처럼 저는 제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철저하게 혼자가 되어버린 이 지독한 고립감 속에서 밤새도록 제 가슴을 쳐야만 했습니다. 자식에게 돈을 쥐어주면 효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알량하고도 낡은 기대 심리 자체가 애초에 틀려먹은 것이었습니다. 시대가 변했고 자식들은 더 이상 부모의 희생을 거룩한 빚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저 시대적 혜택이나 당연히 물려받아야 할 유산의 선지급 정도로 가볍게 여길 뿐이라는 잔혹한 현실을 저는 제 생존의 바탕을 모두 잃어버리고 나서야 피눈물을 흘리며 깨닫게 된 것입니다. 며칠을 알아눕고 난 뒤 저는 자리에서 털고 일어났습니다. 언제까지 자식들의 무심함을 원망하며 제 남은 생을 서러움의 늪에 빠뜨려 둘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은행으로 가서 아들 내외의 계좌로 자동 이체되던 손주의 학원비 통장을 모조리 해지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이제부터는 너희들의 삶은 너희들의 힘으로 온전히 책임지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예상대로 수화기 너머에서는 당황한 기색과 함께 묘한 서운함이 묻어나는 침묵이 흘렀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저를 매정하고 이기적인 시어머니, 계산적인 노인네라고 욕한다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지금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포장되는 것보다 벼랑 끝에 내몰린 제 자신의 존엄과 남은 생존을 지켜내는 일이 수백 배는 더 시급하고 절박했으니까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자식의 눈치를 보며 제 삶을 구걸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통장에 얼마 남지 않은 돈은 오직 저 자신을 위해 제가 아플 때 부를 간병인 비용으로 혹은 요양원 시설을 알아보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 악착같이 지켜낼 것입니다. 평생을 아껴 쓰느라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제 건강을 챙기는 일에 몰두하고 남은 시간은 오롯이 62의 나이로 새롭게 태어난 저라는 사람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아볼 참입니다. 자식에게 내어준 물질적 지원은 이미 흘러간 물이며 엎질러진 후회일 뿐 그것을 돌려받으려 발버둥 치는 것은 제 영혼을 더욱 비참하게 갉아먹는 일이라는 것을 이제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냉대와 이기심은 제 삶의 중심을 다시 저에게로 되돌려 놓기 위해 신이 내리신 뼈아픈 예방주사였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저는 굳게 닫힌 지갑과 함께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누구에게도 맹목적으로 희생하지 않는 온전하고도 단단한 저만의 고독한 여정을 향해 아주 당당한 첫걸음을 내디디려 합니다. 사연을 전해드리는 내내 저 역시 가슴이 턱턱 막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해줘도 소용없다. 전국의 수많은 어머님, 아버님들이 술 한 잔 기울이며 가장 많이 내뱉는 이 탄식 속에 얼마나 많은 피눈물과 억울함이 녹아있는지 오늘 사연을 통해 뼛속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제라도 지갑을 닫으시고 어머님 자신을 지키기로 결심하신 것 정말 잘하셨습니다. 1000번 만번 잘하신 선택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착각하지만 때로는 부모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당당하고 든든하게 지켜내는 것만이 훗날 자식과 부모 모두가 비참해지지 않는 가장 지혜로운 사랑의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50대, 60대 부모님들, 혹시라도 지금 자식의 눈치를 보며 노후 자금까지 헐어바치려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사연을 부디 가슴 깊이 새겨주십시오. 자식의 고마움은 지폐의 두께와 비례하지 않고 오히려 한없이 당연한 권리로 변질되기 쉽다는 이 서늘한 진실을 말입니다. 이제는 자식의 등 뒤에서 헌신하는 그림자가 되기보다 여러분 스스로의 건강과 평안을 1순위로 챙기는 현명한 이기주의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습니다. 정말 며느리와 아들이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돈으로라도 우리 존재를 인정받고 사랑을 확인받고 싶었던 우리의 낡고 슬픈 욕심이 문제였을까요? 오늘 밤 이 묵직한 질문 하나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조용히 띄워두고 이만 물러가겠습니다.